안녕하세요, 우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에 나왔고요. 이번 달에 인천에 새로 취항한 썸프콕 항공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썸프콕 항공은 베트남의 풀서비스 항공사인데 작년 2025년에 설립을 해서 이제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사항공사고요. 비행기들도 전부 작년에 받아서 다 새 거라고 해요. 인천 노선에 취항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 부산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푹공 노선의 새 항공사 위탁수함을 기내와 좌석 컨디션 그리고 기내식은 어떤지 가보겠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이고요. 체크인은 K카운터에서 진행합니다. 비즈니스와 이코노미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탄 날은 이코노미 단일 클래스 기종이라 구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위탁수화물 규정은 이코노미 23kg 1개, 비즈니스는 같은 무게로 2개까지입니다. 기내에 휴대하는 짐은 이코노미가 7kg 1개, 비즈니스는 2개 합산으로 14kg입니다. 저는 저녁에 바로 돌아오는 퀵턴이라 위탁짐이 없어서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게이트에 가니까 종이 티켓으로만 탑승이 된다고 해서 따로 뽑아주시더라고요. 모바일 체크인을 해도 카운터에서 티켓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썸프콕 스케줄은 7월 기준 매일 운항으로 인천에서 오전 11시 25분에 출발해 오후 3시 5분에 도착이고요. 푸콕에서 밤 11시 10분에 출발해 인천에 아침 6시 40분에 도착입니다. 항공권은 왕복 51만원 선으로 비엣젯이나 국내 저병항공사들보다 6만원 정도 높지만 위탁 수화물과 기내식 포함이고 시간대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탑승동을 사용하고 있어서 1터미널에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넘어왔고요. 오늘 탈 썸프콕의 에어버스 321 네오가 보입니다. 2025년 11월에 인도받은 완전 새 비행기입니다. 색원 느낌이 물씬 나게 전반적인 흰 도장이 유독 새하얗고요. 꼬리 부분은 로고에 맞춰 레드와 오렌지 컬러가 섞여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112번 게이트로 왔습니다. 클린샷을 담고 싶어서 맨 앞에 줄 서 있었는데 바로 들어갔는데 모바일 티켓이라고 게이트 직원분이 따로 불러서 종이 티켓을 발급받느라 좀 뒤로 밀렸습니다. 이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썸프콕 항공은 작년 11월에 운항을 시작하면서 국내선 위주로 운항을 하다가 국제선은 올해 3월 타이페이를 시작으로 4월부터 인천에 취항했습니다. 현재는 320, 321만 10대 보유 중이고 보잉 787도 40대를 오더해서 유럽과 미주 노선 취항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전이 아시아 최고의 5성항공사, 모토는 하늘 위 리조트 여행이라고 하는데 기내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통로가 1개인 33좌석 배열의 협동체로 이코노미만 236석의 기체입니다. 좌석수만 넣고 보면 LCC 수준이에요. 좌석은 짙은 베이지 컬러의 인조 가죽에 헤드레스트 없이 흰 천 덮개만 있고 벨트는 레드 컬러입니다. 이게 승무원 유니폼이랑 컬러 조합이 같아서 승무원이 걸어오는 걸 보면 꼭 좌석이 걸어오는 것 같아요. 기체 내부 컨디션은 새 비행기라 확실히 깨끗합니다. 이 기체에서 레그룸이 가장 넓은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30K입니다. 이착륙할 때 승무원과 마주보는 자리라 서로 민망할 수는 있지만 다리 공간만큼은 이 안에서 제일 넓습니다. 좌석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개인 모니터가 없습니다. 5성항공사 목표라더니 앞좌석과의 간격은 꽤 좁습니다. 29인치 정도로 국내 LCC 수준이에요. 비즈니스 이코노미 2클래스로 운영하고 있는 321 네오 기체는 이코노미 앞뒤 간격이 31인치라고 하던데 오늘은 하필 이게 걸렸네요. 테이블은 가운데 홈에 레버가 있는 게 좀 특이한데요. 열어보고 기름이 묻어 있어서 벌써 기분이 안 좋습니다. 5성항공사 목표라더니 청소 상태가 좀 거시기 하네요. 요즘엔 거의 필수로 달리는 개인 디바이스 거치대도 트래블에 있긴 하고요. 올릴 때 낭창낭창한 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석 리클라인 각도가 좀 많이 커요. 넘기면 뒷좌석 사람이랑 쎄쎄쎄도 가능할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타본 이코노미 중 동급 최강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넘어가면 뒷사람은 레그룸이 녹록지 않을 건데요. 이륙 후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먼저 하고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내 엔터를 제공합니다. QR 찍고 들어가서 와이파이 연결하면 영화, TV, 게임 등 콘텐츠가 있는데 딱히 볼만한 건 없어서 저는 에어쇼만 봤습니다. 기내에서 담요도 제공이 되는데요. 전 좌석에 비치되진 않고 별도로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5성항공사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인데 풀서비스 항공사답게 출발 전에 물티슈도 주네요. 근데 이걸 또 통로 승객한테 3개를 주면서 전달을 시키는데 여기 서비스가 좀 애매합니다.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나오고요.
My name is Fanafin, together with my team. 푸시백과 함께 승무원들의 세이프티 데모가 시작됩니다. 제가 탄다는 취향 5일째였는데요. 첫날 빼고는 지연 없이 정시 운항을 하고 있었어요. 편집하는 오늘 기준으로도 보니까 거의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새 기체들로 기단을 꾸리다 보니까 큰 정비 이슈 없이 잘 운항하고 있는 듯해요. Cabin crew, please release for takeoff. 이륙 준비 방송이 나오고 매끄럽게 이륙합니다. 여기 좌석 리클라인 각도가 꽤 컸잖아요. 이륙 후에 제 앞좌석이 젖혀지고 나니까 실감이 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좁아요.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아도 무릎이 닿을 정도고 얼굴이랑 너무 가까워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한 충전 포트, 여긴 팔걸이에 있습니다. USB-A 타입이고요. 팔걸이 앞쪽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충전 가능합니다. 처음에 안 돼서 승무원한테 요청하니까 켜주시더라고요. 오성항공사는 고사하고 풀서비스인데 초반부터 좀 현타가 와서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요. 무심하게도 하늘은 예쁘네요. 순환고대에 오르면 스낵과 음료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오잉? 허니버터 아몬드를 줍니다. 찾아보니까 인천 출발편은 대한항공 CND에서 케이터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내식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기내식 기다리는 동안 아포켓에 푸콕 안내책자가 있어서 봤는데요. 푸콕 베이스 항공사답게 관광 스팟 안내 지도에 맛집 지도도 들어있습니다. 옆에 QR코드도 있어서 도착 전에 미리 둘러볼 수 있게 잘 해놨어요. 하지만 저는 퀵턴이라 공항만 찍고 돌아갈 예정이라 그림의 떡이네요. 허기져서 예민해질 때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식전빵도 나오고 메뉴는 소고기, 치킨 중 선택인데 치킨이 먼저 소진돼서 소고기로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앞좌석이 풀로 젖혀져 있는데 기내식을 주길래 승무원에게 별도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기내식 서비스 할 때 승무원이 좌석 올리도록 안내를 하는데 신규항공사라 그런 건지 아직 그런 서비스 매뉴얼이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시정빵과 함께 기내식이 나오고요. 5성급 항공사를 지향하는 항공사답게 커틀러리는 의외로 플라스틱이 아니네요. 간단한 샐러드랑 디저트로 케이크가 나오고 버터도 제공이 돼서 구색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천에서 케이터링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맛은 준수합니다. 밥도 제스민 라이스가 아니라서 괜찮았어요. 인천 케이터링 만세입니다. 기내식 정리될 때쯤이면 5시간 40분 비행 중 3시간 정도 남아있고요. 기내등을 낮춰줍니다. 취침 타임이지만 잠은 안 와서 항공사 책자 좀 볼게요. 첫 페이지에 3월에 취항한 타이페이 노선과 인천 노선 안내가 있습니다. 인천 복편이 새벽 2시로 되어 있는데 이건 4월 기준이고요. 5월 8일부터 하계 스케줄 저녁 11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잉 787 40대 주문한 소식이 있어요. 여기 모 회사가 대기업이라 확실히 통이 크네요. 화장실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뒤쪽 갤리 일부를 줄여서 만든 공간의 화장실이라 조금 좁긴 한데요. 새 기체라 내부는 깔끔합니다. 세면대 아래에 휴지통이 없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벽에 있더라고요. 저 벽 왼편에 스테인리스 덮개, 저게 휴지통입니다. 괜히 창가를 지정해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들어가려니까 애초에 간격도 좁은데 앞좌석도 많이 젖혀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거의 다 와갈 때쯤 음료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고요. 베트남 입국 주의사항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착륙 전 기내 점검의 마무리로 승무원들이 썬프콕의 시그니처 그리팅, 썬칭을 합니다. 두 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인사하는 동작인데 항공사 슬로건인 Touching the Heart의 직관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진심 어린 환대의 의미라고 해요. 이 시그니처에 꽤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트레이닝 때 인사 각도와 손 모양까지 맞추도록 승무원들을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고단합니다. 5시간 40분의 비행을 마치고 푸꾸옥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이 느려서 점심때 출발해도 현지 오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공항의 운영사도 썬그룹이라고 하던데 회사 규모가 정말 빵빵한 것 같네요.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이 납니다. 비에젯 항공 옆으로 주기를 하고요. 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부터 다들 바삐 움직이시는데요. 저는 어차피 공항에 있다가 다시 출국이라 느긋하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화물들이 보입니다. 오늘 위탁 수화물이 없는 게 다행이다 라고 위안을 삼으며 하게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베트남 관광 리조트 업계 대기업인 썬그룹이 자본력으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 기반으로 오성항공사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대를 좀 하고 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은 느낌이에요. 787 도입 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아쉬운 점은 내구름이나 좌석 사양이 푸콩 노선을 뛰는 다른 LCC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국제선 취항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내 서비스 매뉴얼이 미완성인지 서비스 프로시저나 응대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 장점은 비엣젯과 국내 LCC들이 꽉 잡고 있는 푸콩 노선에서 기내식과 위탁 수화물이 제공되는 풀서비스임에도 항공권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천 출발 시간이 오전 11시 때인 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푸꼬 국제공항에 도착했고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기 지금 31도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피턴을 해야 돼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항공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